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삼성 SK TSMC 반도체 장비 유예 미중 간 득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특히 반도체 장비 유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걸어왔던 지금 미국이 이제 일단 멈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의 반도체 장비 규제를 유예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득실 유무 그리고 왜 미국이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미국의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의 반도체 장비 규제를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좀 무기한 그리고 TSMC는 1년간 유예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것은 미국의 고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디커플링을 추진하면서도 과도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에 진입한 자국 기업의 폐해를 입을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을 지금 미국의 병사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를 놔둘 것인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삼성 SK TSMC의 반도체 장비 유예 미중 간 득실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이번 내용을 해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결론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고 탈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삼성, SK, TSMC의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유예를 시켰다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유예를 시켰는데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조금만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는 언급이 없을 시, 이게 중요해요. 언급이 없을 시 무기한 연장. 그래서 언급을 하게 되면 연장이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TSMC는 지금 1년마다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와 같은 경우는 1년 연장을 한 가장 큰 배경은 파운드리 회사라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낸드 플래시 공장만 들어가 있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공장도 있지만 아주 적은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고 보통 보면 낸드 플래시 공장 그리고 여기에 D램 공장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리 공장과 같은 경우는 조금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제조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탈중국을 유도하는 중인데 이 탈중국이 다 될 때까지는 이들 기업의 장비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즉 투트랙 전략이라는 거죠. 첫 번째,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을 늦추기 위해서 단기적인 규제는 약화시킨다. 두 번째, 장기적인 탈중국 디리스킹 계획은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죠. 당장 탈중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 유예 연장에 안도하는 분위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여기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단기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많은 생산 확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가장 큰 배경은 칩스법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출 감소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미국의 탈중국 계획에 따라 지금 중국 공장의 생산이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 미국 기업들이 중국 플러스 원을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그 생산 자체를 줄이는 이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휴레패커드를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휴레패커드가 충칭에 지금 노트북 공장이 있었는데 이 노트북 공장 자체가 태국이나 멕시코로 지금 이동한다라고 발표가 났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노트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삼성전자가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2028년까지 시황공장 투자 마무리 계획 소식도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28년까지 시황공장 투자의 마무리, 2028년 이후에 시황공장을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왜 투자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에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국의 추가 규제를 고려해서 추가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국 내 공장 가동의 단기적 인하도 고려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중국 내 공장 가동이 단기적으로 인하한다. 결국 더 이상 여기서 지금 낸드 플래시를 안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금 파운드리 공장이죠. 파운드리 공장을 여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업들도 중국 플러스 원을 지금 한다는데 지금 그런 입장, 그리고 장비 소재 업체들의 입장, 장비 소재 업체들의 입장을 보면 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중국에 들어가는 물량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죠. 그리고 한국과 대만 업체의 장비와 소재 부품의 판매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진출 제조업체, 특히 보면 애플, HP, 델 이러한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망 차질의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와 D램을 만드는데 이곳에서 만들어진 낸드 플래시와 D램을 공급받는 것은 편해졌다. 한국에서 날아가서 들어가서 이들 공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애플이라는 회사도 지금 보시면 인도의 공장이나 아니면 베트남의 공장에서 이제 생산량이 늘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중국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죠. 애플은 아이폰의 8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양이 가면 갈수록 줄 것입니다. 그리고 휴레패커드와 델도 중국의 생산 비율이 높은데 이미 발표가 났죠. 휴레패커드는 하나는 태국 그리고 하나는 멕시코 공장으로 분리시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델도 곧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의 가속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술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 한국, 대만 등 선진국에 의존을 하고 있죠. 이러한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예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의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을 볼 시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반도체 공급의 차질은 없어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제품이 중국에 규제 없이 판매가 될 경우 중국 내 제품 공급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둔화를 노리고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과 대만의 우수한 제품이 중국에서 계속 판매가 될 경우 중국 구매처, 물건을 살 사람들 중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제품을 외면할 수도 있다. 지금 YMTC 제품이 낸드 플래시 제품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232단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맥퍼머스인가요? 여기서도 이 제품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 제품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알고 있는 분위기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제품이 훨씬 더 낫다. 최고의 성능은 삼성전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구매처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 특히 YMTC나 창신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 외면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중국 반도체 자생력을 강조하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런데 이 분석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친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야 돼요. YMTC의 성장 배경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YMTC 제품이 좋나요? 실질적으로 좋지도 않고 저렴한 가격,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물론 중국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 미중 반도체 경쟁, 특히 이번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유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미국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계획이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늦추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우위하거나 자체 기술을 개발에 집중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도 좀 틀린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장비가 안 들어가면 도저히 어떤 물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기술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소리 뭐냐면, 팹리스 좋아, 팹리스는 있어,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만들어줄 회사가 없다. 특히 파운드리 회사는 없다. 파운드리 회사가 왜 안 되냐?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EUV 노광 장비를 꽉 잡고 있는 캐논, 그리고 니콘, 그리고 ASML, 여기를 꽉 잡으면 큰 문제 없고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노광 장비를 완전히 만들지 못하도록 때려 부숴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 정부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 강화책도 현재 더욱더 준비하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미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반도체 탈중이라는 거죠. 결국 그 언젠가, 지금 현재는 무기한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을 허용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반도체 탈중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지금 2028년 이후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을 아직까지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유예의 시간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중을 유도할 것이다. 결국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꿀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것의 미국의 계획이 장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다음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제재, 이것은 더욱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더욱더 강해지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해서 거의 백기를 흔들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센 놈이 안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번 결정이 결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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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쪼개서 뭐 이렇게 허용한 것, 뭐 이거 싫어서 이거 좀 장기적으로 해줬다, 이 분위기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